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단 2번뿐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번째 경제위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근접했고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0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천여 명으로 199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산층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65%에서 지금 52%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모른 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보유한 원화 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이 비싸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이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외환 보유액이 26억 달러나 감소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거품입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해 15%에서 20%까지 상승했지만 외곽 지역은 고작 1% 내외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간극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억 단위를 넘어서는 아파트와 팔리지도 않는 외곽 아파트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영업의 대멸종입니다. 2024년 확정된 폐업 신고 사업자는 총 100만 882명으로 폐업률은 9.4%를 기록했습니다. 가게 10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영세 간이 사업자의 폐업률은 12.89%에 달합니다. 커피숍, 음식점, 소매업에서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격하고 부동산 양극화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내며 자영업 몰락은 그나마 남아있던 중산층의 마지막 탈출구를 닫아버립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경제 현황과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고작 1.8%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한 번도 없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3%대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89.7%에 달합니다. 이것은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은 9721만 원으로 1억 원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100명 중 몇 명이나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출자 수는 소폭 줄어든 반면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턱을 넘어버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고 수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만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불편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험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 우리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진들이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양측 사이에 끼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3인자 500억 달러 투자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러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원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자금 순환 구조가 역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의 습관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레버리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것이 부의 지렛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파멸의 가속기가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에 접어들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올라갈 때 2배로 벌게 해주지만 내려갈 때는 2배로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원화 자산 100%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한쪽의 모든 것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으로 치솟으면 여러분의 원화 자산 가치는 그만큼 하락합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유로, 엔화 등 외화 자산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까지 높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매달 월급의 10%만 달러로 환전해서 넣어두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이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출의 금리는 얼마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 고정금리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여러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금리 전환 상담을 받으십시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성 대출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십시오. 카드론, 신용대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월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인 대출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월 지출이 300만 원이라면 최소 1,800만 원에서 3년 600만 원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 적금, 머니마켓 펀드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뉴스에서 경제 위기 소식이 나와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채널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당장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왜 그때 움직이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은행 앱을 열어 외화 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에 들러 대출 금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현황을 엑셀이든 가계부 앱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정리하십시오. 숫자로 직면해야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